안녕하십니까. 사주이야기 128번째. 이번 주에는 세 가지 큰 재앙을 받는다는 삼살방이란 주제를 가지고 삼살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해마다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면 세 가지 재앙을 당한다 하는 삼살방이라는 게 정해집니다. 그 방향으로 가면 세 가지 큰 재앙을 받는다는 살입니다. 무시무시하죠? 그러면은 그 세 가지 큰 재앙이 뭘까요? 한번 알아보자면 바로 12신살 중에서 겁살, 제살, 천살을 바로 세 가지 큰 재앙으로 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겁살은 겁탈, 강탈 등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관제, 손재, 질병, 사망, 재난, 사고 등을 암시합니다. 그러니 실패수가 강한 살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제살입니다. 제살은 재액을 당한다는 살입니다. 그래서 수옥살, 일명 수옥살이라고 하죠. 감옥에 갇힌다는 살. 자, 관제, 횡액, 사고, 징역, 행사 등을 의미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천살은 말 그대로 천재지미를 말합니다. 또한 현대에서는 이런 천살이 관제, 손재, 질병, 사망 등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재앙을 당한다는 삼살방향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자, 이 삼살방향은 해마다 달라지는데요. 이 삼살방향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삼살방향은 삼합회로 정해집니다. 자, 먼저 인호술련이요. 해가 인년, 오년, 술년 있죠. 무술년,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무술년이죠. 바로 인호술년에 해당되겠죠. 그 해에는 북쪽해가 삼살방향이 됩니다. 왜? 인호술은 화국이죠. 불기운. 북쪽은 물이라는 얘기예요. 물하고 불하고는 상극이죠. 그래서 인호술년에 해당될 때는 북쪽, 물기운이 있는데 삼살방향이 된다는 얘기죠. 이쪽으로 북쪽으로 가면은 안 된다. 다음에 사유축년입니다. 4년, 6년, 축년. 그죠? 이렇게 사유축년에 해당되는 해에는 사유축이 뭐죠? 금국이죠. 동쪽이 삼살방향이 됩니다. 동쪽으로 가지 말란 얘기죠. 왜? 사유축은 금이고 동쪽은 나무 방향이죠. 그래서 금국목 서로 상극이 돼가지고 좋지가 않으니까 사유축년에는 동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삼살방향을 정해놨다는 얘기죠. 다음에는 신자진년입니다. 신년, 자년, 진년에 해당되는 해에는 남쪽이 삼살방이 됩니다. 왜? 신자진 수국이죠. 물기운이라는 얘기죠. 남쪽은 불이고요. 역시 물과 불은 상극이기 때문에 남쪽이 신자진년에는 남쪽이 삼살방향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해묘미년, 해년, 묘년, 미년에 해당되는 해에는 서쪽이 삼살방향이 됩니다. 해묘미는 목국이죠. 서쪽은 금의 방향이고 그러니 금극목에서 서로 상극이기 때문에 해년, 묘년, 미년에 해당되는 해에는 서쪽이 삼살방이 됩니다. 이렇게 삼합에 해당되는 오행의 상극이 되는 방향이 삼살방향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올해 기해년이죠. 예를 들어서 기해년이면 어디에 들어가나요? 해년에 들어가죠. 그러면 해묘미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올해는 서쪽이 삼살방향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삼살방향이 정해진다는 거 아시면 좋겠네요. 자, 이 삼살방향에 해당되는 그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이사를 한다든가 변동, 이동 또는 집수리 또 집을 짓거나 묘자리 이동, 개업 등을 하게 되면은 큰 낭패를 본다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서쪽을 피하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러한 삼살방향은 웬만한 만설에게는 해마다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삼살방향이 작용력이 있을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2019년 올해가 기해년입니다. 기해년 삼살방향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해 삼합을 찾아야 되죠. 해묘미 삼합이 되죠. 목국이네요. 나무하고 상극은 세죠. 세의 방향은 서쪽입니다. 그러면 서쪽이 삼살방이 되네요. 그죠? 그러면 서쪽으로 가면은 큰 흉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이 다 서쪽으로 향하면 올해는 다 흉을 만나겠네요. 아니죠. 올해 서쪽으로 움직이셔서 아주 좋으신 분도 있고 서쪽으로 움직이셔서 안 좋은 분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된 걸까요? 바로
이 좋은 방향과 안 좋은 방향은 삼살방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사주팔자를 정확하게 뜯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좋은 방향과 안 좋은 방향을 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로 삼살방은 단식 판단이고 자격력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참고만 알고만 있으시고 좋은 방향과 안 좋은 방향은 반드시 사주팔자를 정확하게 뜯어가지고 그분에게 어떤 방향이 좋은지를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그 사람에게 좋은 방향은 용신이나 희신 방향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꼭 용희신 방향이 좋다고 볼 수만 없다는 얘기예요. 보편적으로 용희신 방향이 좋은 방향은 좋은 방향이지만은 아닌 사주팔자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꼭 용희신 방향이 좋다고 머릿속에 딱 고정시켜 놓으면 안 되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사주팔자를 정확하게 잘 뽑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좋은 방향, 안 좋은 방향을 가르쳐 드려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은 사주팔자를 통해 가지고 좋은 방향과 안 좋은 방향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알아보면서 사주팔자에 어떤 방향이 좋고 안 좋은 방향은 어떤 건지 한번 가늠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사주를 보자고요. 자, 첫 번째 사주입니다. 병원년 무술월 임술일 경자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자, 이 사주에서 가장 좋은 방향이 어떤 방향이고 안 좋은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러려면 사주 형국을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고 그랬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인 내편인 오행부터 찾아볼까요? 일간이 임수 큰물 호수같이 큰물로 태어났네요. 그러면 내편은 같은 비겁인 물이나 아니면 물을 생해주는 인성인 쇠가 내편이 되겠네요. 먼저 비겁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시지의 자수 조그마한 물 뿐이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도 없고요. 다음에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시간의 경금 큰 쇠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술토, 지장간에 신금, 일지, 술토, 지장간에 신금, 작은 쇠가 있네요. 자, 그러면은 내편이라고는 나와 있는 거는 경금, 큰 쇠, 자수, 작은 물뿐이라 상당히 내편의 세력이 약한 형국입니다. 자, 상대편도 찾아봐야 되겠죠. 내 힘을 빼간 오행이니까 뭔가요? 내가 생해주는 식상, 또 내가 극하는 재성, 또 나를 극하는 관성이 내 힘을 빼가는 상대편이 되겠네요. 자, 식상은 뭔가요? 물이 생해주는 오행이니까 나무가 되겠고 재성은 불, 관성은 흙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식상이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거에 전혀 없네요. 그리고 지장간에도 없죠. 무식상이 되겠네요. 다음에 재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연간의 병화 큰 불, 그 다음에 연지의 오와 작은 촛불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월지 술토 지장간의 정화, 일지 술토 지장간의 정화, 작은 촛불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관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월간의 무토 큰흙 황하는 대지, 그리고 월지 일지에 술토 큰흙 황하는 대지가 있네요. 상당히 흙기운이 위협적이죠. 많고,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오와 지장간에 기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대편은 병화 큰 불, 오와 작은 불, 그 다음에 무토, 술토, 큰흙, 광활한 대지까지 있어서 세력이 상당히 강해서 물을 막아버려가지고 이 사주가 상대편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이 많아서 사주가 약사주가 됐네요. 그죠? 그러면 용신은 뭔가요? 용신은 경금이나 자수 중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내 힘을 주는 오행에서 내편 중에서 경금이 낫겠죠. 자수는 너무 작은 물이고 경금은 큰 쇠기 때문에 금생수로 힘을 주는 용신이 되겠네요. 희신은 뭔가요? 운에서 어떤 운이 오면 좋을까요? 자, 큰 쇠가 오면 좋겠네요. 경금이나 신금. 왜? 사주팔자의 가장 강한 오행이 흙이에요. 이 흙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쇠가 설을 받아가지고 금생수로 이어지는 토생금 금생수. 많은 흙의 힘을 쇠가 받아가지고 힘을 빼주고 이 쇠가 또 물을 생해주는 통과 넉불어서 가장 좋은 희신이 되겠네요. 선생님, 물은 어떤가요? 하는 질문이 있겠는데 물은 상당히 이 많은 흙이 바로 물을 막아버리죠. 그리고 이 강한 불기운하고도 또 전쟁이 붙고요. 그러다 보니 운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쇠가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하는 운에서 오던 사주팔자 내에 있던 좋은 녀석이 됐네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향은
이 사주팔자에 희신에서든 용신이든 가장 좋은 새 방향이 좋겠죠. 새 방향이 뭔가요? 바로 서쪽이네요. 그러면 올해 기해년이 왔어요. 그럼 3, 4 방향이 서쪽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번 서쪽으로 하면은 안 되나요? 아니죠. 서쪽으로 하면 오히려 좋은 일이 있는, 일이 잘 풀리는 그런 사주팔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3, 4 방향보다 이렇게 사주팔자를 정확하게 뜯어가지고 방향을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안 좋은 방향은 뭔가요? 흑이 이 사주에 가장 많죠. 근데 흑은 간방이라고 그러죠. 중앙을 일컫기 때문에 방향을 잘 잡지 않고, 불이 그 다음에 흑을 생하기 때문에 가장 흉한 녀석이네요. 불. 그럼 불이 안 좋다는 얘기죠. 불은 어떤 방향인가요? 불은 남쪽이죠. 그러면 이번 남쪽으로 하면 안 되고, 또 어떤가요? 나무는 어떤가요? 나무는 이 사주에 들어오게 되면 목생화 해가지고 이 불을 더 키워줘 버리죠. 그럼 나무도 안 좋네요. 나무 방향은 어떤가요? 동쪽이죠. 동쪽도 안 좋, 남쪽, 동쪽이 안 좋네요. 그럼 선생님, 이 자수 방향인 물 기운 방향은 어떻습니까? 하는데 물은 상당히 막혀가지고 안 좋다고 그러죠. 근데 구태여 이분이 가신다고 그러면은 이 막히고 이렇게 충당해서 좀 시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일간에 도움은 되는 그런 점이 있어서 무난하다 이 정도는 하지만은 꼭 방향을 잡아줘야 된다면 서쪽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방향은 남쪽, 동쪽이 안 좋고, 그 다음에 북쪽은 이분에게 크게 도움이 안 되지만은 흉도 없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자, 이 사주도 한번 보자고요. 경인년, 기해월, 갑술일, 기사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십니다. 자, 이 사주도 좋은 방향, 안 좋은 방향을 한번 잡아보자고요. 그러려면 사주 형국을 정확하게 뜯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사주 형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4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이 간목 큰 나무로 태어났네요. 나무의 4편은 비겁인 같은 나무나 나무를 생해주는 물이 4편이 되겠네요. 먼저 비겁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연지에 임모 큰 나무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죠. 지장간 해수 안에 간목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인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월지에 해수 큰물 호수같이 큰 물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도 없네요. 자, 그러면 4편이라고는 임목과 해수 나와 있는 거는 큰 나무하고 큰 물뿐이네요. 그러면 4편의 세력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죠. 그러니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상대편도 한번 찾아보자고요. 내 힘을 빼간 오행 뭔가요? 식사, 내가 생해준 오행, 다음에 재성, 내가 극한 오행, 다음에 관성, 나를 극한 오행이 바로 내 힘을 빼가는 상대편이 되겠네요. 식상은 뭔가요? 나무가 생해준 오행이니까 불이 되겠고, 재성은 흙, 관성은 쇠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식상인 불부터 찾아보자고요. 불은 연간의 병화, 큰 불이 있네요. 그리고 시지의 사화 역시 큰 불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임모간의 병화, 그 다음에 술토지장간의 정화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월간의 기토, 시간의 기토, 작은 흙이 있고, 그 다음에 일지의 술토, 큰 흙, 광활한 대지가 있네요. 상당히 흙기운이 제법 있죠.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임모간의 무토, 해수안의 무토, 사화안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이렇게 지장간까지 해가지고 흙기운이 제법 있는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다음에 관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사주팔자에 전혀 없고 사화 지장간의 경금, 그 다음에 술토 지장간의 조그마한 쇠 신금이 있네요. 자, 그러면 상대편은 병화, 기토, 술토, 기토, 사화 해가지고 상당히 불기운과 흙기운이 강해서 사주가 힘을 많이 뺏겨가지고 약한 사주가 됐네요. 약사주,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이 사주에서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인목이 나한테 힘을 주고 있나요? 아니죠. 위에 있는 병화를 생해버리니까 나한테 힘을 주지 못하고 유일하게 해수 혼자 나한테 힘을 주고 있지만 이 불한테 힘을 많이 뺏기고 흙들 그 다음에 나무에게 힘을 많이 뺏겨가지고 너무 사주가 내 편들이 약한 사주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용신은 해수가 되겠죠. 이 해수가 없으면 간목이 살아갈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장 강한 오행은 불기운하고 불의 생을 받은 흙기운이 가장 강한 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용신은 해수가 되겠네요. 꿀물이죠. 꿀물. 이런 사주가 됐습니다. 그러면 희신은 뭔가요? 희신. 운에서는 그러면 용신인 무리엄은 어떤가요? 좋은가요? 목생화 받아가지고 아니죠. 사주에 강한 흙이 불의 생을 받은 지글지글한 흙이 물이 들어오게 되면 다 막아버리죠. 토국수 해가지고 또 강한 불기운이 또 불하고 전쟁이 붙어봐가지고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노행이 오면 좋을까요? 관성인 쇠가 오면 좋겠네요. 큰 쇠가. 쇠가 없어가지고 이 물이 금생수를 못 받기 때문에 상당히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쇠가 가지고 금생수를 해줘서 물을 키워주고 그리고 사주에 많은 흙기운을 토생금 하면서 설을 받아가지고 금생수로 이어주는 이 통관 억불어서 이 쇠가 들어오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이 사화 안에 있는 경금하고 술토 안에 있는 신금하고는 이 열기운에 다 녹아가지고 힘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운에서 큰 쇠가 관성인 큰 쇠가 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팔자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쇠기운이네요. 자, 그러면 쇠기운이 방향이 어디죠? 바로 또 서쪽이죠. 마찬가지로 앞에 사주하고 똑같이 이분도 기해년 올해 서쪽이 삼살 방향이다. 안 좋겠네요. 아니죠. 이렇게 사주팔자에 너무나 귀중한 쇠기 때문에 서쪽 방향이 아주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안 좋은 방향은 역시 불기운이 강하니까 불방향 남쪽. 그 다음에 나무가 불을 생해주니까 나무 방향도 안 좋다는 얘기죠. 나무 방향은 동쪽. 그죠? 자, 흙의 방향은 중앙이니까 별로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물기운이 오면 어떤가요? 물이 오면 전쟁이 붙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썩 좋은 방향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방향은 서쪽이 가장 좋은 방향이 되고 물기운은 굳이 본인이 가야 될 필요성이 정말 있다면은 그냥 가도 무난하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때 권한다면 꼭 서쪽으로 가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남쪽하고 동쪽은 절대 가시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사주 형국을 제대로 뜯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좋은 방향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사주 하나를 더 보자고요. 자, 이 사주팔자인데요. 임신년 경술월 개월 임자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십니다. 자, 이 사주도 좋은 방향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좋은 방향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사주 형국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오행이 분포부터 알아보자고요. 먼저 일간이 내편인 오행부터 찾아볼까요? 일간이 개수 작은 물로 태어났네요. 자, 물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물이나 물을 새겨주는 쇠가 내편이 되겠네요. 먼저 비겁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연간의 임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 그 다음에 일지의 해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 그 다음에 시간의 임수, 큰 물, 그리고 시지의 자수, 작은 물, 큰 물, 작은 물 합쳐져서 상당히 비겁인 물기운이 세력이 강해졌죠.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신금 안에 임수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물을 도와주는 인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연지의 신금, 그 다음에 월간의 경금, 큰 쇠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술토 안에 조그마한 쇠 신금이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내편은 임수, 해수, 임수, 자수 해가지고 큰 물, 작은 물 합쳐져서 상당히 큰 물과 큰 쇠, 경금, 신금이 금생수로까지 받으니 사주가 상당히 내편이 강해진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상대편은 내 힘을 빼간 오행이죠. 식상, 재성, 그 다음에 관성이 상대편이 되겠네요. 식상은 뭔가요? 내가 생해준 오행이니까 나무, 그 다음에 재성은 불, 관성은 흙이 되겠네요. 먼저 식상이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것은 전혀 없네요. 해 중에 간목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술토지정간에 정함밖에 없네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죠. 다음에 관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월지에 술토 큰 흙 광활한 대지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신금 안에 무토, 해수 안에 무토가 있네요. 그러면 상대편이라고는 술토 하나뿐이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지장간에 있고. 자, 그러면 사주가 상당히 신강한 사주가 됐죠. 자, 그런데 이 술토 상대편도 보면은 위에 있는 경금이나 신금을 토생금으로 생해버리네요. 그러니 상대편은 해중의 간목, 술토 안에 정화 이론 정도인데 그 다음에 지장간에 있는 흙 정도인데 이 많은 물기운 때문에 거의 휩쓸려 가버려가지고
이 사주는 최강사주가 되면서 삼상격 사주가 됐네요. 토, 금, 수 이렇게 세 가지 오행으로만 되어 있는 삼상격 사주가 됐네요. 종격 사주가 됐네요. 자, 좋은 방향 또 좋은 색상을 고를 때 이 종격 사주가 항상 문제가 돼요. 선생님, 이 종격 사주 기세를 따라 가지고 이 사주는 토금수니까 토금수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주면 되나요? 아니죠. 이 사주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용이신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한 게 바로 이 사주 예도 되고 다른 예도 있지만은 이런 예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주는 균형이에요. 균형. 그래서 이 종격 사주는 꼭 균형을 맞춰주는 사주 팔자에 없는 기운을 채워줘서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삼상격 사주가 흙, 쇠, 그 다음에 물기운은 강하기 때문에 나무하고 그 다음에 불기운을 갖다가 채워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무 방향과 불기운의 방향이 좋은데 그 중에서도 더 좋은 방향이 뭐냐면은 불이 문에서 만약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이 많은 물이 달라들어서 불을 다 꺼버리죠. 그러니 제대로 운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나무가 사주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가요? 채워주게 되면 수생목 하면서 나무가 수생목을 받으면서 이 많은 물을 갖다 설기시켜주면서 균형을 잡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기운하고 나무기운 중에 채워주면 좋은데 나무기운을 채워주면 더 좋겠네요. 큰 나무를.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나무가 가장 유용한 오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무 방향이 뭔가요? 바로 동쪽이죠. 동쪽이 이분에게 가장 좋은 방향이 되겠습니다. 가장 안 좋은 방향은 물기운이 가장 세죠. 이 사주에서. 그러니 북쪽이 안 좋고 그 다음에 물을 생해주는 쇠가 있기 때문에 금생수를 받아가지고 쇠 방향인 서쪽도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불기운인 남쪽은 어떤가요? 좀 남쪽도 별로 권하고 싶지 않은데 수국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본인이 가겠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무난한 정도는 되겠다. 흉은 아니겠다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지만은 꼭 가야 된다면 동쪽을 꼭 권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가게끔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주팔자를 정확하게 뜯어가지고 사주팔자에 좋은 기운을 주는 방향을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만약에 올해 기해년에 서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분이 바로 좋은 방향은 동쪽인데 서쪽을 향해 가지고 안 좋은 일이 벌어지니까 바로 삼살 방향에 임하게 돼가지고 상당히 안 좋은 형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실은 삼살 방향보다도 사주에 안 좋은 방향을 택했기 때문에 안 좋은 기운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좋은 방향, 안 좋은 방향을 파악할 때 사주 팔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사주 형국에 좋게 작용한 것을 적용을 해야 좋은 방향과 안 좋은 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삼살 방향이라는 것은 단순 판단, 단식 판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머릿속에 이런 게 있는 정도다 하고 잊어버리신 게 좋고 정확한 좋은 방향은 이렇게 사주팔자를 정확하게 뜯어가지고 사주팔자의 좋은 방향과 안 좋은 방향을 가름해 주는 게 좋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